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소방청 또 보험개발원 자료들 보면서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왠지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떨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죠. 네, 이 자료들 보면 전기차 화재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나는지, 또 그 이면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요. 2023년 소방청 통계인데 차량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전기차는 1.3건, 근데 내연기관차는 1.9건,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46%나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험개발원 자료도 뭐 비슷하고요. 전기차 1.68건대 내연기관차 1.88건. 이거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그 통계가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긴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전기차 화재를 더 위험하게 느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화재의 성격 차이인데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열 폭주라고 하는 음, 그 온도 제어가 안 되는 현상 때문에 이게 한 번 불붙으면 끄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열폭주요? 네, 그 연쇄 반응처럼 막 번져나가서요. 평균 진압 시간이 한 7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 걸려요. 내연기관차 화재는 보통 1시간 안팎이면 되는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통계 숫자 자체랑 우리가 느끼는 그 위험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경제적 피해 규모도 이게 훨씬 크네요. 손해보험협회 자료 보니까 평균 손해액이 전기차는 1,340만 원 정도고 내연기관차는 한 693만 원, 거의 2배, 93%나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압이 어려우니까 이게 다 타버릴 확률이 높아서겠죠? 13년, 2022년을 봐도요. 전체 차량 화재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9%. 그 정도로 낮아요. 근데도 한 번 나면 워낙 끄기가 힘드니까 그게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죠. 화재 원인 자체도 좀 다르군요. 전기차는 보니까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문제, 이게 한 53.9%로 제일 많고, 네, 압도적이죠. 내연기관차는 뭐 연료계통, 엔진, 원인이 좀 더 다양하고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종류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인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는 잘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단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온도, 한 180도에서 200도, 거기서도 열폭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반면에 LFP라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아요. 근데 열폭주 시작 온도가 270도에서 300도 정도로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NCM이랑 LFP 배터리 차이는 저도 이번 자료 보면서 좀 더 명확히 알게 됐는데 어쩌면 당신이 차를 고를 때도 이게 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나 BYD 차들이 LFP를 쓰고 또 아이오닉 5나 6, EV6 같은 우리 국산 차들은 주로 NCM을 쓰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LFP 채택이 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안전성 때문에 그런 추세가 좀 보이죠? LFP는 화재가 나도 확산 속도가 느리고 유독가스도 적게 나와서 진압에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NCM 배터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안전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BMS요? 네. 그리고 배터리 셀 사이로 열이 퍼지는 걸 막는 기술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말고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사회적인 대응, 뭐 이런 더 넓은 측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그 통계적 사실하고 대중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인식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간극이요? 네. 아무래도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큰 화재 사례들이 언론에 좀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실제 불이 났을 때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정부에서도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나 그 질식 소화 덮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늘리고 있고요. 소방관들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이게 진압이 어려운 공간들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 중이고요. 새로운 진압 방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 배터리 온도를 확 낮춰서 열 폭주를 막는 이동식 침수조 같은 그런 새로운 방식 도입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늘어나는 전기차 숫자에 맞춰서 이런 인프라나 대응 시스템이 충분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림이 훨씬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 낮지만 한번 불이 나면 훨씬 위험하고 피해가 크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 이거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배터리 종류, NCM이냐 LFP냐에 따라서 안전성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도 확인했네요.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겁니다. 단순히 화재 발생 빈도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기술이 가진 고유한 위험의 성격, 그러니까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해 규모는 어떤지, 이런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아, 관리와 수용의 문제군요. 네, 특히 계속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 속도하고 또 안전 기준을 만드는 속도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